네,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으로 이사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개소식에서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지사, 원유철 신상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당 개소식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대표 경선에 나갈 후보 세 사람 다 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 개소식에서의 분위기가 사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이제 기자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세히 전달됐는데, 아예 오디오도 있으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왜 웃음이 나죠? 네. 아주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친북, 정북, 문재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네. 깡패, 뭐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네. 깡패 같은 놈, 나쁜 놈이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입장이 다르면.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서울시당 위원장 개소식에다가. 예, 당의 공식 행사였던 거죠, 이게 일종의. 그 기자들이 다 카메라를 대고 있었는데, 이게 보도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일종의 공포를 봅니다. 무섭구나,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상대가 나쁜 놈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로 서울에서 어필할 수 있을지 수도권에서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게요. 자꾸 생각할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야지 어중간한 사람이 당대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계속 세게 가자라는 취지 이야기죠. 홍준표 전 도지사를 떠올리는 깡패 같은 놈이다. 재밌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공식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당시 사망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윤리위원회의 공고를 받아들여 사망 진단서 수정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사과했는데 고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서 300여일 투병 끝에 사망한 지 벌써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한 일입니다. 서울대는 대략 제가 그 발표를 듣기로는 세 가지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는 이게 이제 전문적 견해차처럼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 교수, 주치의 백선아 교수. 그렇죠. 예, 그 교수의 입장과 다른 전문가들 입장이 다른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전문적 견해가 부딪히는 것처럼 정리를 했고. 네, 여전히 백선아 교수는 병사 의견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책임은 당시 전공의, 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에게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입장 정리를 했던데, 좀 비겁한 태도죠. 기본적으로. 마치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충돌했을 뿐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중심으로 한 의혹이 많죠. 예. 우선은 청와대 주치를 하다가 이제 사임하고 서울대 병원장이 된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연장이 됐는데, 근데 이 과정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보니까 최순실 씨와 인연이 깊은 이임순 춘천향대 교수에게 말을 듣고 이 자리에 갔다는 거. 네, 추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장이 되는 과정 자체에 최순실 씨와 연결되는 인물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원정이 됐어요.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통령이 왜 자기 주치를 굳이 그 시점에 서울대 병원장으로 보냈는지 의문이죠.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뭐 연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보면 그 자리를 가고 나서, 원장이 된 후에 최순실 씨가 단골로 들어들던 성형 의원, 비선 의원, 김영재 원장요. 김현재 원장을 자격이 안 되는데 서울대 강남센터에 진로이사로 선임한다든가. 그리고 외래 교수였죠. 예. 그리고 김영재 씨 가족 회사인 YJ콥스였던가요? 네, 실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네, 성형실이요. 예. 서울대병원에서는 쓰지도 않는 실인데, 예, 그 실을 납품받았고, 말하자면은, 그리고 최순실 씨는 김영재 원장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단순히 그 병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미용센터를 중동이나 중국에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하죠. 예, 그 절정이 외교 인사 왔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였죠. 그렇죠. 덩샤오핑의 딸요. 근데 김영재 씨 병원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고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었죠. 네. 그런데 거기 권위를 싣고 그리고 매출을 올리고 소위 이제 믿어줄 만한 대중이 인정을 해주려면 서울대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서울대병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치를 빼서 그쪽으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연결고리인데 적어도 최순실 씨와 직접 인연이 강한 인물들하고 직간접으로 병원장이 연결됐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이 사건이 이 사건도 고려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백남기 씨 유족 소송 과정에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서울대 병원장이 백선아 교수로 하여금 수술을 하도록 했다. 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서울대 병원장이 이제 밤늦게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교수가 등산복을 입고 응급실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당시. 그 굉장히 이상한, 그리고 그 정도 내 손상의 경우에 그 정도 경력의 교수가 휴일에 직접 와서 수술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예. 의사들, 왜냐면 응급실에서 당시 전문의 신경외과 교수가 있었는데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다고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했었던 것은 소생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 사망하면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고도의 의술로 생명만 계속 연장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그 경향신문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단독으로 서 원장이 백남기 씨 사망 전후로 해서 상황들을 청와대에 수시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 김재원 정무수석에게 백남기 씨 병세를 상세하게 수시로 보고했고 그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공유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노조가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요. 파면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지 않고 뭐 병사를 외인사를 고치는 것만으로 외압이 없다고 결론 짓기에는 너무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제 서 원장은 기자회견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자리였는데도요.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장과 상관이 없고 이건 철저히 전문가적 견해차로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병원 입장에서는. 여하간 큰 사건이었죠. 아주 한 분의 사망에 그치지 않고 정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사망을 은폐하거나 몰고 가려고 했나 이런 의혹이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 잠깐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 발표가 오늘 있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민의로 잠시 연결해보려고 하고 그 전에 짧게 한두 가지 뉴스 더 짚어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K스타일 허브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여기가 한류 문화 체험할 수 있게 지난해 차은택 전 단장이 만든 곳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달에 송중기 씨와 함께 찾았습니다. 송중기 씨, 예. 예, 그 사진 기억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로부터 2달 후에 K스타일 허브 운영에 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시시콜콜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약 기능과 체험 블로그, 영문 홈페이지 등이 없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했다고 하고요. 또 송중기 씨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송중기 씨가 출연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홍보자를 보완하라라는 지시도 내렸고요. 뿐만 아니라 건물 앞에 입간판도 만들고 판매 상품 가격도 올리라라는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기획사 마케팅 담당자 할 일인데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군요. 예. 온라인 예약 기능이 없는지 어떻게 알았죠? 직접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체험 블로그나 영문 홈페이지나 뭐 다 본인이 찾아봤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봤나 보죠 그때. 예. 자연인으로 연예인에 대한 호불호 있을 수 있죠. 근데 자연인으로 팬심을 대통령 권한으로 발휘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 팬심 쓰라고 대통령 권한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재밌는 기사네요. 예. 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굉장히 특별한 재주를 지녔던 것 같아요. 네, 경제수석한테 할 지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제수석에게 저 연예인의 온라인 예약 기능이 없다. 재밌는 기사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서 정유라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K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입장이 다르면.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서울시당 위원장 개소식에다가. 예, 당의 공식 행사였던 거죠, 이게 일종의. 기자들이 다 카메라를 대고 있었는데, 이게 보도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일종의 공포를 봅니다. 무섭구나,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상대가 나쁜 놈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로 서울에서 어필할 수 있을지 수도권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화제가 됐던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게요. 자꾸 생각할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야지 어중간한 사람이 당대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계속 세게 가자라는 취지 이야기죠. 홍준표 전 도지사를 떠올리게 한. 네, 강동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으로 이사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개소식에서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지사, 원유철 신상진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서울시당 개소식이라는 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이번에 대표 경선에 나갈 후보 세 사람 다 온 건데, 그러니까 여기 개소식에서의 분위기가 사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이제 기자들도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세히 전달됐는데, 아예 오디오도 있으면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제는 우리 보수, 우리 줄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왜 웃음이 나죠? 네. 아주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예, 친북, 종북, 문재인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예. 깡패, 뭐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네, 깡패 같은 놈, 나쁜 놈이다.